써주셔도 되고요. 뭐 필기할 내용이 있다면 그 예제들 사이사이에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필기를 여기 개념 부분에 한 번에 몰아서 필기하셔도 됩니다. 선택으로. 자 일단은 우리가 항등식 여러분 다 알 겁니다. 1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등식의 종류 중에서도 우리가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정해지면 방정식. 근데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항등식에서는 우리가 x값을 구한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컨셉이 x 주변에 있는 값들, 개수들을 구한다예요. 자, 뭐 개념 같은 건 안 쓰고 이제 보통은 뭘 쓸 거냐면 자, 문제에서 이게 항등식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항등식을 암시하는 문구 아니면 암시하는 표현? 문구들을 한번 볼 건데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다. 자, 이 표현을 크게는 두 가지. 어떻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자,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면 아 이거 항등식이구나.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 네 글자가 중요해요. 네 글자가 관계없이. 자, 두 번째는 x의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문제 볼 때 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항등식이다. 이거 값 구하는 게 아니라 개수들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관계없이. 자, 됐을까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항등식 문제에서는 x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개수들, 이 개수들이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에서 미정이라고 쳐요. 우리 그 국어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작자 이상. 그런 것처럼 정해지지 않았다. 개수가. 자, 그걸 구하는 방법, 미정계수. 우리 미정계수법 크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뭐랑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했던 거 개수 비교법. 자, 개수 비교법 예시 한번 볼게요. ax 플러스 b가 2x 플러스 3일 때, 자, 이 친구가 x에 관한 항등식이랍니다. a는 얼마예요? b는 왜 끝이야? 왜? 1차원끼리 3차원끼리 비교했잖아. 너무 쉬운 거 하지? 우리 좀 빨리 감기 해볼까? 그래서 일단 개수 비교법은 대개 어디서 쓰냐? 전개된 식에서. 전개된 식에서. 그러면 하나 더 있죠? 자, 이 녀석이 조금 중요한데 수치 대입법. 자, 마찬가지로 수치 대입법 뭐 예시를 하나 준다면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아까랑 조금 다르지. 분명히 전개하면 되지만 전개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다항식 있죠? 이 다항식에다 x가 2를 집어넣는 거거든. 2를 집어넣으면 이 항이 통째로 0이 돼서 우리가 곱하기 0이 생각보다 특별하다 했지. 다른 수를 무조건 0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0 집어넣으면 여기도 0 집어넣었어. 얼마 나와? 아, 0이 아니라 2구나. 0이 되는 x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맞아요. x에다 이번에 2를 집어넣었더니 좌변하고 우변 살펴보니까 좌변이 2야. 좌변이 b야. 근데 우변은 7이 나오지? 개수가 바로 나오네. 자, 그래서 이 수치 대입법은
보통 언제 쓰냐? 방금 본 것처럼 인수라는 표현 쓸게요. 특정 인수가 0이 되는 그런 표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수치대입법을 사용합니다. 자, 항등식 내용은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 뒤에 한번 볼게요. 예제 먼저 봅시다. 40번. 자, 그래서 초반부는 뭐가 중요하냐? 이게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확인해주고 그 다음 문제 풀면 돼요. 자, 그래서 40번은 그냥 전개하는 거예요. 후다닥 할게. 자, 우변에 있는 거 먼저 쓸게요. bx-1 곱하기 x 더하기 3 전개해보면 bx제곱 그 다음에 괄호치고 3b-1x 뒤에 -3 이 녀석이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c랑 같대. 이거 뭐 하는데 방금 얘기한 개수 비교법. 자, b는 얼마? b는 2 그대로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 a 구하려면 b를 알아야 되는데 b를 아까 구했네. 자, 그러면 a는 얼마 나온다? 5 나머지 c 바로 나오고 c -3. 자, 따라서 가더해주면 얼마? 7에다가 3 빼니까 4 나와요. 넘어가서 자, 이번에 43번. 자, 43번에 k 값에 관계없이 밑줄. 지금 주어진 식이 문자가 3개 나옵니다. 문자가 3개 나오는데 이게 앞에서 봤듯이 이 항등식에서는 주인공이 앞에 딸려요. 어떤 식에 관한 어떤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냐? 그 주인공을 봐야 돼. 문자가 3개 있어도 등장인물이 3명 있어도 항등식 주인공이 누구다? K다. 그래서 읽어줘야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43번 K에 관해 적는 겁니다. 주인공이 K라서 K에 관한 식으로 봐주시면 자, K 있는 친구들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쳐서 묶어 인수분해하듯이 묶어서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뒤에는 -3 K 되나요? 그 다음 K가 없는 애들 뒤에다 여기를 묶어서 쓸게요. X 더하기 Y 그 다음에 -2 는요. 자,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이 녀석이 A고 이 녀석이 B야. 이 형태가 똑같아요. 맞나요? 자, 근데 여기 우변이 0이네. 이 우변이 0인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랑 똑같아. 0 곱하기 K 더하기 0. 그래야지 0이 나오거든. 여기에 만약에 어떤 상수값이 나왔다? 그럼 이제 값이 없는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값이 없는 방정식이거나 아니면 얘가 그냥 3이다. 얘가 0이다. 자, 어쨌든 지금 우변이 0이 나왔다. A도 얼마? 0, B도 0. 자, 이쁘게 정리해 주시면 정리해서 쓸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2. 자, 이거는 뭘로 바뀐다? 곱셈 공식. 등식의 활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등식 변형. 이거 바뀐다. 문제에서는 세제곱의 합 구해달래요. 자, 근데 세제곱의 합 구할 때 곱셈이 필요하잖아. 제곱해서 구하자. 그냥 가봐지 4. 이 녀석의 제곱은 3 더하기 2 x, y. 따라서 x, y는 얼마 나온다? 2분의 1. 자, 이거 두 개 갖다가 세제곱 구하자. 어떻게 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자, 봐봐. 이게 앞에 곱셈 공식을 선생님이 강조시킨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하는데 곱셈 공식 써. 뒤에 2차 방정식 하는데 또 곱셈 공식 써. 그러니까 이게 잘못 외워져 있으면 그냥 봐도 끝이야.
여기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지만 내가 고민을 안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누구의 세제곱? 머릿속으로 집어넣었다 생각하고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y 곱하기 xy. 이게 바로 대입되는 형태까지 가요. 공식을 안 써요. 맞죠? 자, 정리할게요. 여기 약분하고 계산해 주시면 5 나와요. 8 빼기 4. 5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넘어가서 2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미정계수법에는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있다는데 이건 수치대입법에 관련 문제 46번 A의 x1 선생님 쓰는 동안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풀어도 됩니다. 근데 중간 밑에 연습 문제 보면 막히는 게 한두 개씩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거 질문해야지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주어진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인데 x 말고 문자가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어. 자, 이거 혹시 계수비교법 써볼래요? 안 쓰고 싶죠? 맞아요. 안 쓰고 싶을 거예요. 왜? 문자도 3개고 식도 3개 나와. 여러분들 지금은 개념이 없어졌지만 선생님 때는 이 공통수학 1에서 3원 연립방정식이라고 배운 적 있어요. 식이 3개,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 지금은 안 배워요. 근데 그거 쓰는 거 아닌가요? 써서 풀어도 되지만 지금은 안 쓸 거예요. 왜냐면 그걸 의도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의도한 게 뭐냐면 특정 인수가 값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되냐?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 어떤 항이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어차피 전개가 아니라 집어넣어서 지워버리면 돼요. 자, 여기는 지울 수 있는 게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인데 각각 하나씩 부족해. 자, 그래서 우리가 집어넣을 값은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에 집어넣을 거야. 얘가 0이 되게. 근데 얘만 0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0이 돼. 맞아요? 자, 그러면 A 하는 경우에는 지워지고 얘는 안 지워져. 값을 직접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따라서 3C. 자, 여기도 마이너스 1. 반갑습니다. 자, 영상 올릴 때 그 편집점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가끔씩 박수 쳐줘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선생님 이제 OT 영상에 이제 선생님이 그 영상 플랫폼에다가 이전 영상들을 올려놓긴 했거든. 편집이 약간 중식마녀급은 아니거든요. 지루한 거 좀 자르고 재미난 편집 같은 거 좀 하려고 했는데 좀 힘이 많이 들어. 가끔씩 빔 대신에 이제 설명해야 되는 자료 중에 쓰기 어려운 것들은 이제 내가 이렇게 띄우고 지우고 한다고. 그런 마법을 부렸다. 여담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여기다가 뭐 x에 똑같이 마이너스 1 해주시면 3 더하기 2 더하기 4. 자, 해서 9 나오나요? 오케이. C 얼마 나온다? C는 4.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얘가 0이 되는 값 얼마? 2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워지고 가운데만 남네. 2 곱하기 3에서 6b는 얼마 나와? 여기로 12 마이너스 4 더하기 4 해서 6b는 12 따라서 b는 얼마? 2. 자, 맞아. x는 0 집어넣을게. 자, 0 집어넣으면 0, 0 되고 여기다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a는
0, 0, 4.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자, 문제에서는 뭐 해달래요? 다 곱해달래. 곱하고 곱하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2.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뭐 어렵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지워도 될까요? 자, 어차피 교재도 있긴 하지만 필기를 한 번 더 이쁘게 해야 하잖아. 이름을 붙인다면 수치대입법의 응용이라고 붙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수치대입법은 개수를 구하기 위함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실 이 수치대입법을 집어넣었을 때 뭘 구하기 위함? 개수들의 합을 구하기 위함. 개수들의 합.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 이제 x에 관한 황금식 fx라고 할게요. 이 fx가 n차식이라고 할게요. n차식. 상수항 a제곱 1차항의 개수 a1 점점점점 어디까지? n차항까지. 자, 그랬을 때 여기다 한 3개 정도 쓸 건데 3개? 5개 정도 쓸 건데 자, 먼저 똑같아요. 지금 값을 집어넣은 것처럼 가장 많이 넣는 거 0, 1, 마이너스 1. 그랬을 때 변화를 볼 겁니다. 자, 먼저 x는 0 대입합니다. 사실 이 0을 집어넣는다가 x가 있는 친구들 다 지우겠다. 그럼 뭐만 남아? x는 다 지워버리면 x는 이 녀석들 다 지워버리면 상수항만 남아. 자, 이 녀석 사실 상수항 물어볼 때 뭘 집어넣는다? 0을 집어넣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1 집어넣을 겁니다. 1 집어넣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어차피 1이라고 한 친구는 거듭 제곱해도 1이고 다른 수랑 곱하면 곱하기 1이 지워져요. 그래서 그 특징을 살려서 1 집어넣은 값은 모든 개수들의 합, 상수항을 포함한 까지 합.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는 자, 부호가 뭐한다? 부호가 교차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 n을 짝수라고 잡고 생각할게요. 짝수하고 홀수일 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짝수라고 생각하고 여기 n까지. 자, 요 2번하고 3번 이용해서 4번은 어쨌든 2번, 3번을 응용해서 실질적으로 쓰는 내용 홀수 차수들의 합, 짝수 차수들의 합.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개수들의 합을 먼저 쓸 건데 먼저 자, 짝수 차수들의 합. 아까 부호를 교차시켰잖아. 홀수 차수일 때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두 식을 뭐 한다? 두 식을 더하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짝수 차수는 두 배가 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결론 자, 1 집어넣은 값과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에 둘이 더한 다음에 2분의 1. 자, 이번엔 홀수 차수. 여기는 n-1까지.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빼서
결과값을 빼서 나누기. 괜찮을까요? 자,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49번 볼까요? 자, 49번 문제에서 그 2차식에다가 세제곱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몇 차식이 되냐면 6차식이 돼요. 여러분 전개하고 싶을까요? 항도 3개고 우리가 항 2개짜리 세제곱은 해봤어도 3개짜리 세제곱은 해본 적이 없어. 공식이 외운 정도. 그럼 이거 전개하는 게 아니다. 자, 뭐 하겠다? 머릿속으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세제곱. 자, 이 녀석이 a 제로부터 블라블라 어디까지? 6차까지. 자, 문제에서는 모든 개수들의 합이래. 이거 그냥 뭐 하면 돼? 누구 대? 누구 대? 이 녀석만 대입하면 됩니다. 어차피 얘네 둘은 지워지니까 결론 얼마? 1 나오잖아. 1을 세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인가 싶기도 하겠지만, 자 넘겨서 이제 나머지 정리 설명할 건데요. 장황하게 되어 있지만 어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곱이야. 이게 분명히 문제 풀 때 쉽거든. 근데 어려운 유형이 닥쳤을 때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근데 이쯤 되면 나머지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중요해서. 네, 선생님이 공부했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그냥 처음에는 그러려니 해도 나중에는 이게 무슨 표현이지? 무슨 말인지 꼭 이제 그 말을 좀 바꿔서 표현해보고 싶어. 왜냐면 자주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자주 쓰는 말이 아니라고 할 텐데 여러분들 저기 나머지 정리라고 했잖아. 정리가 뭐야? 유수 학생이네. 정리가 뭐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는요, 정리 정돈 할 때 정리인데 여기서 쓰는 정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잖아요. 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저 정리가 아닐 텐데. 근데 간단하게 표현도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뭔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으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이미 한 번 배운 적 있어요. 중학교 때. 앞에 문구만 다를 뿐이지. 2학년 때 배웠어. 맞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쓰이는 정리는 정리 정도의 정리가 아니라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그 정리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 간단하게 정리가 맞고 공식 사실상 공식.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 삼각형일 때 세변 사이 세변을 나타내는 세변 사이 관계식이라면 얘도 마찬가지로 힌트를 줬어요. 공식인데 뭘 구할까? 나머지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물어보면 간단히 이렇게 답해도 돼요. 근데 이 정리는요 그냥 공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앞에 뭘 붙여주냐면 조건이 붙어. 아무 때나 쓸 수 없고 조건이 붙어요. 왜? 피타고라스 정리 아무 때나 썼었나요? 모든 삼각형에서 다 됐습니다. 맞아요. 직각 삼각형 1대만 썼잖아. 얘도 똑같아요. 얘도 전제 조건을 붙일 겁니다.
전제 조건에 만족했을 때 그냥 쓰니까. 근데 웬만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썼었지. 자, 거기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조건. 그래서 설명은 일단 어떤 조건이냐? 거기 문장에 나와 있어요. 주어진 다항식, 이 다항식도 조건이에요. 다항식을 누구로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눴어요. 네. 자, 이렇게 잡으면요, 우리 결론이라고 쓸게요. 사실 여기 부분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공식이 되겠지만, 자, 이 결론이 뭐였었냐면, 다항식에다 요 1차식이 뭐가 되는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가 나온다. 자, 지금 조건하고 결론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공백이 있어. 왜 공백이 있냐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도 잘 생각해보면 뭘 배웠냐면 증명 방법 배웠어요. 피타고라스 증명 방법, 유클리드 아저씨 증명 방법 이렇게. 그 사이에 증명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나머지 정리를 한 등식과 같이 배웠어요? 이제 접목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이 나눴다는 기본적으로 실제 나눗셈 하고 나서 뭘 쓰냐면 검산식 쓰잖아. 근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나눗셈도 그 나눗셈에 관한 이 검산식도 한 등식이었죠. 자,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사이에 살을 채울 겁니다. 나눴을 때 몫은 우리가 QX 그 다음에 나머지를 R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검산식 쓸 수 있죠. 어떻게? fx는 x-알파 그다음에 qx 더하기 r 이렇게. 자, 근데 이 주어진 식이 무슨 식이라고? 누구에 관한? 이게 누구에 관한? x에 관한 항등식이었다고. 항등식인데 이 녀석 알아요? 이 녀석 몰라요. 왜냐면 얘도 안 줬거든. 자, 근데 우리가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서 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자, 얘를 모르니까 전개를 못해. 아까 얘기했죠? 항등식은 문제에서 방법이 크게 두 가지다. 전개를 해서 비교하거나 아니면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 그럼 이제 뭐 할 수밖에 없어? 적당한 값. 뭘 집어넣어?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이거 나왔다. 지금 흐름에 맨 앞과 맨 뒤만 쓰고 4를 채워준다. 이 4이 증명이 된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간단해요. 이번에 요거 말고 ax 플러스 b. 자, 일반적인 개수가 1이 아닌 1차식을 주더라도 얘가 0이 되는 값이 누구야? 요 1차식이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맞아요. 그 녀석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인수정리도 설명할게요. 사실 인수정리가 조금 더 별표긴 해. 인수정리 응용에 대한 내용도 문제랑 같이 설명할 거예요. 근데 자, 이거는 한 숟갈 더 뜬 거예요. 나머지 정리랑 똑같아요.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데 조건이 조금 강화됐지. 어떤 조건이 강화됐다? 자, 약간 여러분 가정법 혹시 배워봤나요? 가정법 느낌처럼 나머지 정리 플러스 나머지가 0이라면 이라면입니다. 여기서 뭐만 추가하면 돼? 얘가 0이다. 자, 그래서 똑같이 써볼게요.
조건은 그대로 쓸 건데 여기서는 요걸 먼저 쓸 거야. 주어진 다항식 어떤 값을 집어넣더니 여기 나왔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나머지가 0이란데 여기서는 이제 이 표현을 쓸 거예요. 자, 우리 검산식 먼저 써볼까요? 검산식 쓰게 되면 주어진 다항식 fx는 x-알파에 qx를 곱하고 뒤에 rx를 안 했어. r을 안 써요. 이게 끝이. 근데 문제에서는 이 식을 안 주고 문장으로 줍니다. 문장으로. 어떻게? fx는 x-알파를 뭘로 가져? 맞아요. 이 표현을 써서 인수로 갖는다. 자, 물론 이런 표현도 쓰죠. 나머지가 없으니까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뭐 안에 담았다? 여기 안에 담았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인수정리는 특히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축적이다. 함축적이다. 여러분 국어에서나 쓰는 표현을 여기다 접목시켰잖아. 함축적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뭔가 축약을 했다. 미안해. 뭔가 함이 되어 있다. 책 들고 오세요. 뭔가 내포되어 있다, 함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축약했다. 이런 의미잖아. 여러분들은 방금 처음에 이것만 봤잖아. 이것만 보고도 인수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돼. 가끔씩 이제 좀 TMI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진달래꽃 쓴 시인 김소월, 이 정도는 배경 지식이 있는데 그 김소월 시인에 등장하는 화자들이 있어요. 임이라는. 거기 나오는 화자는 실제 사람일까요? 카메라만 안 가리면 돼요. 거기 나오는 실제 그 그리워하는 임이 있어요. 그리워하는 임이 진짜 사람일까? 실제 사람이 아니에요. 봐봐. 분명히 시에서 읽으면 이 사람이 뭔가 계속 그리워해. 사랑하는 일을 계속 막 찾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김서월 시인이 몇 년대 사람인지 알아요? 나중에 모를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그 교육과정 잘 배웠다면 1920년대, 10년대, 20년대 사람입니다. 그때 뭐였지? 1910년대, 20년대. 맞아, 일제강점기. 자, 일제강점기라는 배경을 더 씌우면 그 이미 뭔지 알게 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뭘 그리워했어? 뭘 열망했어? 광복이요. 봐봐. 사람이 아니라 광복이야. 의인법을 더 씌워서. 근데 우리는 그 시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경 지식을 알고 봤을 때 광복인 거잖아. 얘도 똑같아. 얘도 이것만 보고는 눈치를 못 채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거랑 같이 알고 있어야지 이거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문장을 같이 접목시켜야 돼. 이 표현만 보고도 이렇게 강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문제 보면 알아요. 연습한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인수 정리하는 겁니다. 35쪽. 그래서 요거 말고 좀 더 중요한 필기가 있다면 문제랑 같이 쓸게. 괜찮을까요? 자, 뒤에 여기 나오는 조립제법 중복 적용은 문제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도 바로 가볼게요. 잠깐만. 52번 52번 넘어가도 될까? 52번 집어넣고 나면 되니까. 55번.
왜 나머지 정리에서 조건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했을까? 윤지야, 나머지 정리에서 왜 조건이 선생님이 땀 안 쓰고 말로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2차식이면 우리가 나머지에 대한 조건이 뭐였어요? 다항식에서 나누는 그 나머지에 대한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무조건 낮아야 된다고 했지. 근데 나누는 식이 2차식이 되면은 이 나머지는 그때부터 상수항이 아니라 x에 관여하는 식이 됩니다. x가 들어간 식이 되기 때문에 물론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지만 x가 들어간 식이 되기 때문에 x 값에 따라 나머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식은 다항식 개수들은 고정돼 있어도 어쨌든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때만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55번 보면은 2차식으로 나눌 때 선생님 저희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나머지 쓰는 거 배웠는데 나머지 정리 쓰는 거 2차식은 어떻게 하나요? 2번 쓰면 되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55번 내용부터는 우리가 뭘 쓴다? 검산식을 쫙 쓰죠. 검산식을 쫙. 그래서 자, 문제에서 px가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 이 문장을 우리는 식으로 이쁘게 써서 조절할 겁니다. px는 x-2 q1x 더하기 4. 여러분들이 문제 풀 줄 안다면 굳이 이거 안 써도 되지. 푸는 방법을 아니니까. 네, 처음 접근하는 친구들은 한번 써놓고 만약에 문제가 만약에 안 풀리면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자, 근데 보면은 나누 당하는 식이 똑같아. 나누 당하는 식은 똑같은데 나누는 식이 x 더하기 3 여기 q2. 자, 똑같은 q지만 어쨌든 나누는 식이 다르기 때문에 목도 다를 거다. 표시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1. 자, 근데 문제는 x-2 x 더하기 3. 자, 몇 차식? 2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랬을 때 나 목 몰라. 나 몰라. 자, 나머지 구해라. 자, 윤지야, 나머지 몇 차식일까? 맞아, 1차 2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1차식 ax 플러스 b 원래 이 자리를 rx라고 잡아도 좋지만 rx라고 잡으면 그거 거기서 뭐 할 게 없어.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대신에 1차식 잡아주시는. 자, 우리 컨셉 잊지 마세요. 이 단어는 나머지 정리기라 하면 무슨 단어예요? 항등식이다. 전개할 수 있다 없다? 전개 못해요. Q를 모르니까. 그럼 뭐 할 수밖에 없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앞에서 나머지 정리 얻어낸 거 이 집어넣으면 4 나온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온다. 두 개였잖아. 근데 여기서도 인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쌍이 지워진다. 자, 따라서 2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 나온다? 2a 더하기 b.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b. 자, 이렇게 미지수가 2개, 10도 2개.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2개 뺄까요? 잘 안 보이니까 2a 더하기 b는 4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자, 뺄게요. 빼주시면 5a는 5 a는 1. 자, a 1이면 b는 얼마 나온다? b는 2. 자, 따라서 문제에서는 rx는 x 더하기 2 이렇게 나올 텐데,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얼마 나온다? 1 나오게 된다. 됐나요? 자, 이제 핵심은 58번이 아닐까? 58번 뭐 여러분 먼저 한번 해볼래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친구들은 밑에 있는 예제 문제 쭉 풀고 있어도 되지만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다항식을 설명하기 전에 숫자로 예시를 들 거예요. 근데 이 숫자들 예시 들 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모르는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스토리텔링을 좋아해요. 어떤 스토리텔링이냐면 덜 나눴습니다. 덜 나눈 경우에는 뭐 하면 돼? 더 나누면 돼. 나머지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숫자로 예시를 드릴게요. 편하게. 자, 71이라는 숫자를 6으로 나눌 거야. 70이라는 숫자를 6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1 그다음에 1 몫이 1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5야. 자, 지금 이 주어진 검산식에서 우리가 각각의 위치마다 정해져 있어. 방금 봤듯이 나눔 당하는 수, 그 다음에 나누는 수, 그리고 얘가 목, 얘가 나머지였어요. 맞나요? 지금 이 검산식에서, 이 검산식에서. 근데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면 내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조금 조절해도 되지. 무슨 말이냐? 여기는 6이 있잖아. 이 6을 내가 3 곱하기 2로 바꿔도 되죠. 자, 값이 바뀌었나요 혹시? 여기서? 값이 바뀐 건 없어. 근데 내가 여기서 주인공을 바꿀 거야. 어떤 주인공을 바꾸냐? 나누는 수를 6에서 요만큼 끊어서 3으로 바꿔요. 3으로 바꿔서 한번 볼게요. 3 곱하기 이제 나머지 둘이 곱하면 22고 그 다음에 더하기 5가 됐어. 자, 얘 결과도 71이 맞아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지? 71이 맞아. 바뀐 건 표현만 바뀌었을 뿐이야. 근데 생각해봐. 나누는 수가 3이고 몫이 22야. 근데 나머지가 5가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가 잘못됐어? 얘기해봐. 뭐가 잘못됐어? 커요. 맞아. 나머지가 누구보다 커? 3보다 커요. 분명히 식이 똑같은데 이게 주인공을 바꾸니까 뭐가 바뀌냐면 조건이 바뀌어. 나머지에 대한 조건. 그래서 사실 이 수는요 3보다 크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더 나눠야 돼. 누구도? 얘도. 자, 이러한 과정을 할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근데 만약에 이 5를 3으로 더 나누면 그때는 딱 알맞게 된다. 자, 이제 수를 봤으니까 식으로 넘어올게요. 문제 볼게. 58번. 자, 다항식 p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q1, 그 다음에 나머지 5,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q2, 나머지가 2x 빼기 3, 이 주어져 있네요. 자, 문제에서는 x 세제곱 빼기 1. 자,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위에 있는 두식. 아, 선생님이 순서를 2차식으로 먼저 쓸게요. 자, 두 개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 맞죠? 자, 얘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 나머지야. 나머지 그 rx라고 했는데 rx 쓰지 말고 처음부터 뭐라고 쓴다? 몇 차식? 3차식으로 나눴습니다. 맞아요. 2차식 가장 일반적인 2차식 써주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쓸 거야.
자, 그럼 미지수 몇 개 필요해? 미지수가 몇 개 필요해? 나머지 구하려면 A, B, C 3개 필요해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정보가 3개 필요해요. A, B, C를 각각 구할 식이 3개 필요해요. 근데 주어진 게 2개밖에 없네. 인수분해가 되나요? 뭐 인수분해 어쨌든 어거지로는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거 유리수 범위에서 절대 안 됩니다. 유리수 범위에서 안 돼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 정보는 2개밖에 없는데 내가 주어진 게 미지수가 3개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쓰겠다. 여러분, 이 3차식 안에 위에 나와 있는 2차식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3차식 어차피 나눔 당하는 식이 똑같잖아. 여기서 주인공을 바꿀 거예요. 여기 나누는 식을 3차식이 아니라 끊어서 여기까지만 나누는 식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몫이 되는 게 아니라 몫의 일부분이 돼. 어찌 보면 몫의 일부분. 괜찮을까요? 그대로 쓸게요. 자, 그럼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 방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져. 내가 나누는 식이 2차식인데 나머지가 몇 차식이 된 거야? 2차식이 된 거야. 그럼 결론 우리는 얘를 누구도 더 나눠야 돼? 얘도 더 나눠야 돼. 근데 선생님, 아니 개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눠요? 이게 웃긴 게 과정은 모르고 결과만 알아요. 안 써도 됩니다, 여기. 이게 웃긴 게 해설지에서도 이러한 설명은 없어. 근데 살을 붙여주는 거야. 우린 얘도 더 나눠야 돼. 왜? 나머지가 2차식이니까. 그러면 어차피 최고차항부터 지우는 거 맞지? 최고차항부터 지우면 A에 이 녀석 지울 겁니다. 그럼 얘가 지워지겠지? 나오는 여기 1차식 미지수 모른 채로 등장해. 여기 나오는 1차식. 근데 웃긴 게 이 결론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이 결론이 어디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 3차식을 주인공을 바꿔서 2차식으로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자,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머지에 대한 조건 말고 약속이 하나 더 있어. 약속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나눗셈에 관한 항등식은 나누는 수와 나누는 식과 나눔 당하는 식이 정해져 있으면 목하고 나머지가 유일합니다. 수학에서 유일하다는 표현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나누는 식이 다음과 같이 똑같이 만들었다면 여기 목과 여기 몫이 여기 나머지와 여기 나머지가 똑같아져야 된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2x 빼기 3이 등장해야 된다. 자, 그럼 간단해요. 여기도 검산식으로 쓰면은 a 곱하기 나누는 식 더하기 나머지.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뒤에 있는 부분 바꿔서 써주시면 주황색으로 쓰자. 자, 얘도 더 나누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Q2가 어떻게 생겼어요? Q2. 이 Q2는 어떻게 생겼냐? 이거랑 이거를 묶어주시면 인수분했을 때 얘네 여기까지가 Q2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을까요? 근데 아직 우리가 뭘 구해야 돼? 뭐가 남았어? A가 남았잖아. A 구할 힌트는 안 쓴 거 요거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도 0이 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x는 1 대입 해주시면 P1 해서 3A
마이너스 1 해가지고 5 따라서 A는 2. 자, 요 자리 이거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RX 등장하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고민은요. 이 녀석 잘 할 줄 알면은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나누는 식을 조절하면 돼. 기본적으로 항등식이기 때문에. 자, 됐으면 두 번째는 61번 볼게요. 61번보다는 문제 풀 때 63번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자, 여기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연산대식의 나머지. 자, 이 연산대식의 나머지 간략히 표현하면은 연산 과정이 계승된다.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계승 물려주다. 인 것처럼 자, 여기도 조건이 다항식이 두 개 필요합니다. 다항식 fx, g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r1, r2 이렇게 둘게요. 자, 그랬을 때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쓸게. 첫 번째 fx에다가 m을 곱하고 실수 그 다음에 gx에다가 n을 곱한 다음에 둘이 적당히 더할 거예요. 새로운 식을 만들었어. 얘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생겼을까? 얘 어떻게 생겼을까? 이 식을 얘로 나눈 나머지 R 플러스 R2N m하고 n이에요. r 플러스 r1, r2에요. 자, 여기도 r1하고 r2 쓸 건데 똑같아. 지금 앞에다 m 곱하고 뒤에다 n 곱한 다음에 더했잖아. 연산자국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야. 됐나요? 요거 말고 하나 더. 이번에는 곱해보자. 수식을 곱한 걸 똑같이 x-알파로 나눴어. 그럼 뭐 하면 돼? 나머지 어떻게 돼? r1이랑 r2 곱하면 돼. 아까 뭐라고 했지? 연산 과정이 계승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자, 63번 보자. 63번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전개식 안 쓰고 그냥 곱셈 공식 응용한 거야. 63번 문제 그냥 대충 읽고 나머지의 합이 9고 나머지 제곱의 합이 21이다. 여기다가 63번 쓸게요. R1 더하기 R2가 9. 그 다음에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이 21. 이거 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곱셈 공식 응용해 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뭐 구하면 돼? R1 곱하기 R2. 이거 아까 한 거랑 똑같아. 자, 이거 제곱하면 81, 21 더하기 2에 R1, R2. 이렇게 되는 거랑 같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R1, R2는 60. 그래서 얼마 나온다? 30 나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선생님 왜 이렇게 되나요? 증명 방법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64번. 64번은 여러분들 곱셈 공식에도 넣어놨습니다. 기억이 할란가 모르겠네. 번 2의 x의 20제곱이래. x의 20제곱 빼기 1을 x-1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a래요. 근데 나머지 얼마 나오게? 유선 나머지 얼마 나와요? A, 맞아. 나머지가 A인데 얘만 지우면 돼. 근데 지울 단서가 여기 하나 있네. 맞아, 0이 그 나머지 없어. 0이야. A 0인 거예요. 지우세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야. 근데 웃긴 게 잠깐만. 얘가 20차 항인데 그 20차식인데 얘가 1차식이야. 그럼 얘 몇 차식인 거야? 10. 그래, 10차식이지. 항이 20개인 거야. 하고 싶을까? 여러분 한번 앞에만 잠깐 보자. 이거 만약에 조립제법 한다 쳐도 20차항에 1 쓰고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뒤에 마이너스 1지. 자, 그럼 우리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뭘 발견해야 되냐? 규칙성을 발견해야 돼. 규칙성. 잘 봐요. 어차피 조립제법 할 때 앞에다 1 쓰고 그 다음에 출발하지. 내려. 곱하면 얼마야? 1. 더하면 얼마야? 1. 오케이, 찾았다. 자, 식이 어떠한 형태로 주어져 있다? 개수가 모두 1이다. 그래서 자, 이 qx 어떻게 생겼다? x 19제곱부터 1까지 쫘라르 나왔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얘를 또 x-1로 나눈 나머지 구해달래요. x자리에 모두 1 집어넣으면 되지. 항이 몇 개 나오겠죠? 20개. 답이 얼마? 답이 20. 됐나요? 자, 만약에 좀 필기를 하자면 이거 대신에 지금 얘는 상수항이 1-1로 잡혀있잖아. 자, 여기는 인수분해라는 표현 쓸게요. 선생님이 그 곱셈 공식 표에도 요거 하나만 넣어놨지. 5제곱 빼기 1. 기억나나요? 그것처럼. 자, 두 종류입니다. 원래 플러스도 있어요, 사실. 첫 번째. n제곱 빼기 n제곱. 여러분은 인수 정리 생각해보세요. 뭐 집어넣으면 0 될 것 같아? 선생님 이거 A 대신에 알파라고 쓴 거예요. A는 이렇게 쓸 거고 알파는 꼬랑지를 줄 겁니다. x-알파를 인수로 가질 거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 녀석도 관심 있다. 요 녀석도. 자, 이 qx 어떻게 생겼냐? 아까는 다 개수가 1이라고 했잖아. 얘도 개수가 1일까요? 얘도 개수가 1일까? 방금 같은 조립제법 과정을 우리가 다는 안 해보더라도 일부만 해보면 규칙성이 어떻게 되냐? 문자가 두 종류 나타납니다. 문자 두 종류가 x하고 알파 요 두 종류가 나타나요.
근데 어차피 n차식에서 1차식 하나를 빼면 여기는 몇 차식이야? n-1차 맞나요? 자, 문자들의 곱이 항상 n-1차가 되게 합니다. 근데 웃긴 게 하나씩 떨구고 하나씩 올리면 하나씩 떨구고 하나씩 올리면 무슨 말이냐? 처음에 n-1차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는 알파를 하나 올리고 x 차수를 하나 내리면 돼. 이런 식. 점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나타나냐? 괄호 쓰지 마자. x의 n-1차부터 알파의 n-1차까지 하나씩 올리고 하나씩 내리고. 그래서 여기는 한글의 특징 알파의 k제곱 x의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좀 괜찮아요. K랑 L의 합이 항상 n-1이 되게 하는 값들이 하나씩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되나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n제곱 더하기 n제곱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근데 조건이 하나 붙어야 돼요. 이게 n이 짝수일 때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n이 짝수일 때. 윤지야, n이 짝수일 때는 될까요? 안 될까요? n이 짝수일 때는 물론 그는 있겠지만 인수정리를 쓰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수정리는 얘가 0이 되는 x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x값이 허수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n이 홀수일 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x 더하기 알파를 인수로 갖고요. 자, 여기 몫은 아까랑 비슷한데 어떻게 등장하냐? 자, 부호가 뭐 돼 있어? 바뀌어 있죠. 부호가 뭐 돼 있냐? 교차합니다. 교차해서 어디까지 등장한다? 여기는 뒤에 있는 부분을 써야 돼. 플러스 어딜까? 자, 이런 식으로 부호가 계속 교차한다. 그래서 2번 내용은 거의 안 나옵니다. 1번 내용이 그래도 많이 나와요. 실제는 내신 시험에도 간혹 등장하고. 근데 저 알파가 아무리 커봤자 한 2까지만 주지 3까지는 주지 않아요. 3까지는 나온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42번은 어쨌든 나머지 정리랑 내용이 똑같으니까 넘어갈 거고. 자, 별표 한번 칠까요? 70번. 이제 요 내용만 설명하면 오늘 할 거는 거의 끝나는데. 이번엔 인수 정리의 응용입니다. 자, 아까 했었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재준아, 이게 무슨 말일까? x는 알파. x가 알파다? 윤지야, 이게 무슨 말이야? 와, 되어 있어.
인수정리를 풀 때는 지금 이것만 보고도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 실제 70번 문제가 딱 그래요. 70번, 71번, 72번 라인의 문제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어. 문제에서 인수정리를 쓰세요라는 말을 했나요? 안 해주고.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 눈치채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추가를 하자. 여기 내용. 왜냐면 문제가 여기서 한 수 더. 자, 여기도 한 두 가지 정도 쓸 겁니다. 근데 문장으로 바꾸고 식으로 쓸 거예요. 문장으로 바꾸고. 첫 번째. F 알파는 K. 두 번째는 F 알파는 G 알파입니다. 자, 채민아.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인수정리 형태로 바꿔서 설명해. 인수정리 형태로. 인수정리 형태. F 알파 마이너스 K. 너무 좋다. 자, 기본적으로 인수정리 꼴로 바꾼다가 뭐를 인수로 받는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바꾸면 좋지. 요게 정리가 됐으면 여러분들 바로 바뀔 겁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주인공이 얘가 아니야. 왜? 인수정리 특징이 뭐냐면 어디 갔지? 아까 봤듯이 인수정리는요 크게 두 종류가 중요합니다. 어떤 거? 첫 번째 뭐가 0이어야 돼? 결과가 나머지가 0. 그러니까 우변이 0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집어넣어서 0이 되냐 인데요. 우변이 0인가요? 우변이 0이 아니네. 그럼 이거 인수정리 못 쓰지 않나요? 왜 못 써? 넘기면 되는 거야. 잘했어요. 넘겨서 쓰면은 F 알파 빼기 K는 0 하면 되잖아. 인수정리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식이 F 알파가 아니라 FX가 아니라 K를 넣어서 마이너스 K를 넣어서 자 X 알파 자리에 X로 바꿔주고 요 녀석이 자 뭘 집어넣어서 0이 됐죠? 알파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를 S로 넣어. 괜찮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또 식으로 쓴다면 뭐 이런 식으로 쓰겠지. 자, 그럼 얘는요?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 FA 마이너스 GA가 여기서 A를 X로 바꾸고 왜냐면 이제 X에 관한 다항식을 쓸 거니까. FX 마이너스 GX가 맞아요. X 마이너스 A를 이 녀석이 이번에 이 문장 안 쓸게. 이 녀석이 X 마이너스 알파는 X로 만든다. 이렇게 두 가지만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문장을 받자. 근데 요거를 문제에 적용할 줄 알면은 일단 웬만한 어려운 문제는 풀 줄 알 겁니다. 70번 먼저 볼게요. 자, 3차식 동그라미 개수가 1인 거 동그라미. 요거 다 힌트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을까요? 요거 체크해놨지? 문제에서 쓸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는 잠깐만요. 자, 뭘 만족한다? F0, F1, F2의 값이 모두 같대요. 근데 뭘로 같지? 뭘로 같아요? 여기 뒤에 무슨 값인지 모르잖아? 적당히 뭘 잡으면 돼? 뭘 잡으면 돼? 만만한 문제. 오케이, K 잡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쁘게 쓰면은 우리 목적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씩 해석하면은 얘는 fx 빼기 k가 누굴 인수로 갖는다? 0 집어넣어서 0이 됐으니까 x를 인수로 갖는다. 근데 여기 분명히 qx 있거든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저 qx 있잖아. 사실 나머지가 없으면 저 qx도 인수죠. 근데 저 몫에 해당하는 qx는 선생님이 약간 분리수거통, 약간 재활용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리수거통. 왜 분리수거통이라 했냐면 여러분들 혹시 쓰레기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본 적 있나요? 궁금한가요? 궁금해하진 않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쓰레기통이 아니라 약간 그 분리수거하는 통, 플라스틱 담겨져 있고 캔이 담겨져 있어. 그냥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아는데 굳이 궁금해하진 않아. 자, 봐봐. 요 분리수거통 안에 뭘 발견했어? X 발견했어. 이거 보고. 근데 이 안에 뭐가 더 있냐면 인수가 더 있는 거야. 이 주머니 안에. 자, 이 주머니 안에 어떤 인수가 더 있는지 찾는 겁니다. 누가 더 있죠? 계속 꺼내는 거야. 누가 더 있지? 이거 보고. 이 주머니 안에 x-1 또 있는 거야. 이 주머니 안에 또. 그래. x-2도 있는 거야. 계속 나와. 근데 더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더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인수 3개 꺼냈잖아. 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맞아요. 3차례 했거든. 1차씩 3개 꺼냈으면 이제 못 꺼내. 근데 뭐가 남았냐면 주머니가 남았어. 이 주머니는 뭘 해당하냐면 어떤 상수? 차수는 없지만 상수에 해당하죠? 근데 이 상수 얼마면 돼? 이 상수항 1이면 돼요. 왜? 이 상수항이 뭐에 관여하냐면 최고차항 개수에 관여하거든.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오는 떨거지는 1이다. 괜찮을까요? 자, 결론. 잠깐만. 내가 K를 하나 더 있네. 근데 이 K 값을 모르잖아. 문제에서 하나 더 줬어요. F 3이 얼마다? F 3이 얼마다? 거기 뒤에 부분 0이다. 자,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3 집어넣자. 3 집어넣어 주시면 F3-K는 6. 자, 근데 어차피 얘가 지워질 거니까 K 얼마 남았나? K는 -6. 됐나요? 자, 따라서 fx는 자, 요 -k까지 넘겨서 쓸 거기 때문에 x, x-1, x-2 그다음에 더하기 -6. 자, 전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개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재준아, 전개해야 될까? 승원아, 전개해야 될까? 안 해도 돼요. 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x-4하고 나눈 나머지 요것만 구하면 돼요.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자. 집어넣어주시면 4, 3, 2 해서 얼마 나온다? 18.
자, 여러분들 됐으면 72번이요. 72번. 자, 자, 그 다음에 73번. 자, 73번도 그냥 첨언을 좀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분명히 수에서 나눗셈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항식에서 나눗셈 배웠죠. 둘 다 나눗셈에 관한 방법이 똑같았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조건도 뭔가 비슷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수에서의 나눗셈과 다항식에서의 나눗셈은 엄연히 방법은 똑같지만 세계관이 다르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쓸게요. 다항식에서의 나머지 조건이었어요. 수에서의 나머지 조건이 다르다. 자, 다항식에서 나머지 조건은 나머지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았어야 했어. 이 차수에 대한 기준이 중요했다면 수에서는 어떻지? 나머지에 대한 차수가 아니라 나머지에 대한 수의 크기가. 나머지에 대한 수의 크기가 음수는 없었습니다. 음수는 없었지만 여기도 b보다는 작았어야 했다. 뭔가 조건이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준이 다르죠. 차수냐 수의 크기. 자, 그거 알고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 방법을 빌려올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계관을 왔다리 갔다리 해요. 자, 무슨 말인지 19의 17제곱을 20으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해달랍니다. 19의 17제곱을 20으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 구해달래. 자, 일반적인 나눗셈 할 수 있을까? 아, 나 17제곱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다항식의 세계도 잠깐 넘겨볼게요. 어떻게? 19를 x라고 하자. 원래 보통 x를 19라고 하는데 자리 바꿔놨죠? 사실상 나는 지금 바꿀 거야. 문자로 바꾸면 얘는 어떻게 변해? 19를 x로 바꾸면 굳이 x 플러스 1로 바꿔서 이쁘게 쓰면 돼. x의 17제곱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당연히 몫은 모르지. 근데 이 상태에서 나머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상태에서 나머지 얼마나 돼? 나머지 얘를 얘로 나눴어. 맞아요. 마이너스 1. 잘했어요. 자, 지금 다항식의 세계에서 이 주어진 식을 바꿔서 표현했더니 이렇게 되네. 근데 우리 중요한 건 얘가 아니잖아. 자, 다시 돌아갈 차례. 다시 돌릴 차례. 이걸 바꿔준다면 19의 17제곱은 20으로 나눴더니 자, 얘는 분명히 다항식인데 내가 값을 집어넣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수가 된 거예요. 수가 된 겁니다. 근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네. 자, 보기 바꾸세요. 나머지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돼. 이상하다. 분명히 나머지에 대한 조건은 0 이상이네.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럼 아까 설명한 것 중에 덜 나눴다 했었잖아. 바꿔서 얘기하면 더 나눈 거야. 음수가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그 은행이랑 비슷해. 은행 ATM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ATM기에서 1,000원 뽑아본 적 있나요? 1,000원 뽑아본 적 있어요? 요즘에는 동전도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000원 뽑아주는 ATM이 없어. 최소 얼마? 10,000원 단위로 뽑아주지. 자, 요 은행은요 한 번 출금할 때 얼마씩 주냐면 20원, 20씩 주는 거야. 근데 지금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이거 더 나눈 거지. 그래서 어디에서 빌려오냐면 여기서 하나 빌려. 자, 너무 나눴어. 하나 빌려오자. 그러면 은행도 돈을 막 생산하는 게 아니야. 하나 빌려줬으니까 분명히 여기서 하나 빼야 돼. 하나 빼서 빌려온 거야.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요? 그래. 얼마 나와? 19. 이랬더니 범위가 0 이상 22만 딱 맞네. 자, 그래서 나머지 얼마 나온다? 19. 괜찮을까요? 숫자가 만약 20보다 크면 더 나누면 돼, 20으로. 근데 작으면, 음수가 나온다면 빌려와야 된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요 76번. 자, 76번은 사실 먼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푸는 방법 좀 볼게. 원래 푸는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풀이 했습니다. 아, 좋아요. 근데 이게 전개된 식이 아니라 묶여져 있는 식이잖아. 그래서 사실 조금 더 편한 건 이거일 수도 있어요. 너무 생각이 그 방향이 고정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전개된 식이 아니라 이런 식이라면 나는 이렇게도 쓰면 더 편하지 않을까? 얘는 암산이 되잖아. 요게 일단 풀이 방법이 더 빠르다면 더 빠른 풀이. 다만 이거는 전개된 거에서 못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풀이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 자, 기본적으로 요게 올해 한영고에서 출제됐었어. 기본적으로 표현 방법에 대한 이름을 붙인다면 이미 표현 방법에 대한 이름이 있어. 몇 급수다. 몇 급수 표현이라는 표현이 그 이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안 씁니다. 여러분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개를 했을 것이고 어떻게 했다? D 빼고는 다 x-1을 인수로 갖고 있잖아. x-1로 묶었을 때 자, 항이 하나씩 줄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남아? D가 남죠? 여러분들이 이게 조립제법에서는 얘가 첫 번째 나눈 나머지 그 다음에 얘가 목 1번인 거예요. 근데 이 목 1번 보니까 위에 있는 형태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몫을 또 나눈다. 몫을 또 나눕니다. 자, 이 과정을 또 나눠서 x-1에 b 하고 또 바꿨을 거예요. 그럼 몫을 나눴을 때 똑같은 인수로 자, 이게 두 번째 나머지 그 다음 얘가 목 2번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해서 최종 자, 상수항이 나올 때까지 반복.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3번 해가지고 각각 A가 뭐 똑같이 나왔겠네요. 뭐 1, 9, 27, 27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맞지만 근데 이 방법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는 형태는 78번인 겁니다. 78번. 그러니까 76번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78번이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
문제는 근데 힌트를 줬다. 문제는 힌트를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78번을 구하는지 옆에다가 그냥 TMI처럼 적으세요. 여러분 기수법이라는 표현 알고 있나요? 기수법? 뭐 가르치기는 수를 세는 방법인데 선생님이 첫 시간에 선생님을 소개했을 때 십진법 이야기를 했었잖아. 0부터 9까지 숫자가 몇 개야? 10개. 10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 십진법을 우리가 예전부터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뇌 구조가 이 십진법에 맞춰져 있어요. 십진법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356 더하기 877. 재준 얼마 나와? 3초 줄게. 1223. 아, 1233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줄게. 3초 안에 대답해봐. 자, 대답해봐. 1234. 자, 물어볼게. 위에 게 쉬워, 밑에 게 쉬워? 그때 게. 왜? 밑에 건 항도 많고 숫자도 더 많은데. 위에 거보다 밑에 게 더 어렵지 않아요? 왜 밑에 게 더 쉽지? 방금 그 차이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봐. 자릿수가 모두 다르잖아. 자릿수가 다른 녀석들은 서로 관여하지 않아. 근데 얘네들은 같은 자릿수들끼리 더했을 때 만약에 단위가 올라가면 자릿수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다른 자리에 영향을 주니까 복잡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십진법을 쓸 때는 뭐 특징이 있다면 자, 서로 다른 자릿수는 연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문제 자 f-1.1이라고 했나요? 근데 뭘 이용해달래? x 플러스 1을 이용해달래. 만약에 이 자리가 x라면 x가 마이너스 1.1이라면 x 더하기 1은 얼마가 돼요?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0.1인가? 자, 10의 거듭제곱 맞죠? 앞에 부호 빼고 앞에 부호를 빼고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10의 거듭제곱 표현이 마치 뭐랑 같냐면 자릿수 표현과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특징은 기본적으로 뭘 갖춘다? 10의 k제곱꼴로 바꾸기입니다. 근데 거기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아마 그 방법대로 쭉 가주시면 될 거예요. 10의 k제곱꼴로 바꾸기. 됐나요? 요거는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고 일단은 과제는 45초까지랑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추가적으로 문항을 더 드리는데 요것도 여기가 유형이 좀 더 다채로워요. 조금 더 그 숫자가 여기 있는 것보다 좀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도 15쪽까지 15쪽까지는 풀도록 합시다. 할 수 있죠? 너무 잘하면은 사실 요거보다는 좀 더 어려운 내용인데 문항수를 좀 적게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궁금한 사람? 잠깐 쉬었다가 또 열심히